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로 넓힌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 모든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마지막 방문지 튀르키예에 도착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우리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한 튀르키예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량은 꾸준히 성장해 10년 뒤 2023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튀르키예 수출은 약 9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은 튀르키예의 9위 수입국입니다. 튀르키예 현지에는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이 진출해 투자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레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국방과 방산, 원전, 그린에너지 등 실질 협력 진전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묘소를 찾는 것으로 튀르키예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순방기간 각국 정상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지지를 당부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단절된 상태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일종의 업보죠.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업보를 쌓은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원래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으로 악수하고 그러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 단절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대통령은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엔드 이니셔티브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어떤 나라와 다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왜 북한하고만 안 합니까? 어쨌든 교류하자. 단기적으로는 일단 핵 동결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하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우리 방위 산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위 산업이 괄목할 만큼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불확실성으로 방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확대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은 국방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외교 관계도 확대해 나가는 게 방위산업 분야도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집트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의 확장 계획을 밝히고 한국 기업들이 운영해주길 희망했다는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전했고 튀르키예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세일즈 외교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교섭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교섭 단위 분리와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우선 양측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섭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 교섭 단위가 분리됩니다. 개별 하청 노조별로 분리하거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하청 노조를 통합하는 교섭 단위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각 단위별로 교섭 대표를 정하는 창구 단일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지배력 여부도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 사용자는 교섭 단위별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 처리를 통해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에 필요한 절차적 장벽만 높인다며 사실상 교섭권을 봉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계도 원청 사용자와 원청 노조 간 교섭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48개 중앙행정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날 실무 책임자들을 만나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과 TF 조사 활동의 절제,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TF의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한 행위입니다.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총리실 총괄 TF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역할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총리실 총괄 TF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13일까지 불법 가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집니다. 48개 기관에는 내부 제보센터도 설치됐습니다. 내부 게시판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센터는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더불어 4년 만에 재출범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AI는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며 AI 시대를 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전환의 마중물이 될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가 논의됐습니다.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포함해 영세 납세자를 위한 AI 국세정보 상담사, 사회 안전을 위한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 등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매년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선정해 1인당 연 1억 원의 국가과학자 지원금, 국가 주요 행사 초청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합니다. 이공계 학생과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도 구축합니다. 이공계 포함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이공계 석박사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과기인 도약적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인프라 강화에도 힘을 쏟습니다. AI 전용 GPU 8,000장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과학 AI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자 간 협력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통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최대 GPU 5만 장 규모의 AI 기반 국방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AI 확대를 꼽았습니다. 첨단 제품 내 인공지능 기능은 필수고 제조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에 이제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산업 분야 AI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조업 분야에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AI 공장 500개 구축을 목표로 AI 팩토리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품질 제조 데이터를 대량 확보해 업종별 특화 제조 AI 모델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천여개 산학연이 결집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공유부터 제품 개발까지 전 과정에 AI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의 제품 내 AI 도입을 지원하고 휴머노이드와 같은 미래 신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제조 현장에도 AI를 확산시킵니다. 맞춤형 인공지능인 버티컬 AI를 단계 도입하고 기업 지원 플랫폼인 제조 AI 24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AI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로 13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어라운드 X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소상공인 AI 확산도 추진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과 협업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1,100여 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당직제도, 사무실 대기 의무 등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당직 관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당직제도 도입 이후 첫 개편에 나섭니다. 우선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됩니다.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유인 경비 시스템 등을 갖춘 기관이면 인사처,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나 인접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당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을 했다면 앞으로는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간과 휴일 민원이 많은 기관에는 AI 민원응대가 도입됩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 범죄는 119와 112로 자동 연결하고 긴급한 민원만 실제 당직자에게 전달합니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당직 예산이 줄고 사무실 당직 후 휴무로 생기던 업무 공백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절감돼서 연간 약 169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스마트 도시 수준을 평가해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는 스마트 도시 인증제, 혁신성과 제도 환경, 서비스, 기술 등 53개 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인증 부여가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와 경기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등 대도시 4곳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 강남구, 은평구, 전남 여수시 등 총 9곳을 올해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스마트 교통 플랫폼과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내 주요 250개 교차로에 AI 기반 엣지 CCTV를 설치해 교통정보 운영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미개방 공공 민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하고 산업 성장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그 기반에 이제 수성 알파시티를 조성해서 이것을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체험함과 동시에 또 기업들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안양시는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과 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 교통 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모바일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과 온마음 AI 복지콜 등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의 편의를 높이는 복지 서비스로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 로봇 도입과 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 시스템 등 안전 분야에서, 전남 여수시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와 원격 검침 시스템에서 우수성이 인정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도시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인프라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진단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합니다. 최근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대포 계좌 범죄 등이 확산되면서 자금 세탁을 위해 국내 금융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 유형을 선별 분석하고 금융사들은 해당 유형에 맞는 의심거래는 일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은행업권과는 범죄 유형 분석에 나서 유형 추출을 위한 기준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초국경 범죄 의심 고객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 또는 자회사를 우선 현장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해외에 지점을 둔 일부 은행에 서면 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가 미비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자금 세탁 방지 검사 시 금융사 등이 관리하는 해외 지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240자 원고지에 단정한 붓글씨로 써내려간 우리말 단어. 1911년부터 1914년까지 한글학자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 말모이의 원고입니다. 기역부터 갸일주까지 표제어가 수록된 한 권만이 남아있지만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한 노력이 가득합니다. 우리말 사랑과 민족 독립 염원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도 담겨 있습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 일본 경찰에 압수됐다 1945년 발견되면서 조선말 큰사전은 1957년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모국어를 보존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치열한 기록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2건, 모두 19권의 책을 아우르는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의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어 운동의 산물로서 편찬 당시 한자 중심에서 한글 중심으로의 언어 생활 변화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와 교육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모임에서 필사되며 전승된 내방 가사도 나란히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여성의 공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대 여성의 활동과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한글 문학입니다. 1794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여러 세대 여성들이 창작하고 즐긴 가사 567점이 포함됐습니다. 두 자료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상청이 올겨울 3개월간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겨울 기온은 12월부터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평년과 비슷할 확률도 40%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겨울 기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복합적인 원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고수온, 온난화 영향들로 인해서 상승할 요인이 있고요. 약한 라니냐 영향, 바란치 카레의 적도 성층권의 상부 동풍 등에 의해서 하강할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시기에 서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해기차가 발생,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 동안 기상학적 가뭄 발생은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9월과 10월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전망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12월에서 2월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는 12월부터 1월까지 상승하는 온난화 추세를 보이고 남해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점차 하강해 약한 라니냐 발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며 24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4자 협의체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모험자본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키움증권의 발행 어음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실태도 점검하면서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급 관련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